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3회 전산회계 2급 실무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회 전산회계 2급입니다. 자, 회사 코드는 다인상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으로 회계기간이 25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수업용 프로그램들 모두 다 설치하셨나요? 이렇게 프로그램 백데이터 설치해 주시고요. 자, 회사 다인상사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급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 1번서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처음은 회사 등록에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우편 번호는 생략하라 그랬고요. 자,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보여지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회사 등록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회사 등록. 자, 우리 메인 프로그램은 요 밑으로 이렇게 조금 내려놓을게요. 자, 다인상사 맞고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확인해 나가시면 됩니다. 등록 번호서부터 등록 번호 동일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다 일반 과세자로 되어 있고 유형 전환일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성명이 김다인, 김이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김다인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거주자, 주민번호는 안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소가 달서구 달구뻘대로로 되어 있으니까 우편 번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주소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띄고 1530 그리고 원래 괄호 안에 있는 이렇게 동은 아랫줄에다가 가로 열고 감삼동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도소매 사무용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는 우리 이름 고쳤고 주소 고쳤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서대구 세무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관할 세무서가 대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서대구 세무서장으로 서대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누르셔서 서대구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관할 세무서, 주소, 그 다음에 대표자명 이렇게 3개를 수정을 하신 겁니다. 항상 줄 바꾸면 자동 저장된다. 그래서 엔터를 치고 넘어가야지 되는데 간혹 안 넘길까봐 제가 줄 바꾸시라고 꼭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다시 김다인 고쳤고요. 그 다음에 주소 고쳤고 그 다음에 서대구 세무서장 이렇게 세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서 우리 프로그램에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항상 전기분 이렇게 검색하셔야지 돼요. 전기분,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옆에 이렇게 옮겨놓고 현금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현금 2천만 원이네요. 그쵸? 2천만 원. 그 다음에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받으러음, 그리고 대손중단금, 상품, 장기대여금, 차량 운반구의 금액이 달라졌네요. 그쵸? 차량 운반구 5천만 원으로 수정. 그 다음 감가상각 누계액도 달라져 있네요. 감가상각 누계 1천만 원으로 수정. 자, 여기까지 하고 났는데 대차 차익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왜냐면 저는 빨리 눈치껏 3군데 수정이다. 그래서 지금 현금 고쳤고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3군데를 고치면 차익이 없어질 거다. 그래도 만약에 차익이 있다면 다시 나머지 숫자들도 꼭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문제상에서 현금의 금액,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금액, 그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의 금액 이렇게 세 군데를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래처 등록 메뉴에 신용카드를 추가하라 그랬어요. 신용카드를. 그래서 자, 우리 프로그램에 컨트롤 엔터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신용카드가 있어요. 여기 신용카드 클릭해 주신 다음에 신용카드 이렇게 내려놓을까요? 코드번호 99604 BC카드 해주시고 자, 매입이에요. 2번 넣어주시면 사업자 등록번호는 생략이고 카드 번호를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카드 번호 그래서 5401-1453-1234-1115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했고요. 사업용 신용카드.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를 생략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줄 바꿨다가 다시. 이해가 되셨죠? 주어진 자료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다인상사의 받으러움과 외상매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삭제 또는 수정, 추가 입력하여 주어진 자료에 맞게 정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 순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프로그램에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셔서 이렇게 내려놓고 받으러움서부터 할까요? 받으러움 달림상사 2,500만 원이네요. 그래서 2,500만 원 수박이 아니라 메론이네요. 그쵸? FE 메론 상사 해서 4천만 원 해주시면 차익이 또 없어졌죠?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은 외상매입금을 클릭해 주시고 강남상사 3,380 강북상사 2,160 그리고 경원상사 1,000만 원 되었나요?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고 항상 줄바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차 차익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받으러움, 외상매입금, 대차 차익이 모두 없어졌죠? 그렇죠? 네, 그럼 ESC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 그랬어요. 자, 일반 전표에 그대로 하나씩. 자, 7월 3일 날이고요. 영업부 사무실의 임차료, 네, 임차료는 그냥 임차료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건물관리비, 이 건물관리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 거예요.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자, 창을 조금 줄일게요. 네, 자, 날짜는 07월 03일 날 우리는 임차료 관리비를 보통예금 이체 지급했으니까 대변이 보통예금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차변에 임차료 우리는 무조건 몇 번대? 800번대만 전산액의 2급은 무조건 800번대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80만원 그리고 차변에 건물 두 글자만 치면 건물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건물관까지 치셔야 건물 관리비가 나오게 되고요. 관리비 10만원 이 모두를 대변에 보통예금 그래서 건물관리비 선생님 자꾸 안 나와요. 근데 몇 글자 쳐라? 세 글자 그래서 건물관까지 치셔야 건물관리비가 나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거 하나만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25일 거래이고요. 7월 25일 매출처 부산의류의 외상매출금을 다음과 같이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그럼 약속어음으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약속어음으로 받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받을 어음이 들어오겠죠. 그쵸? 거래처는 부산의류 빼먹으시면 안 돼요. 외상매출금에도 받을 어음에도 그래서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일반 전표에 날짜 ESC 누르면 일자로 가고요. 25일. 그래서 차변에 받을 어음 부산의류. 1,500만 원이고요. 1,500만 원 여기에 있어요. 네. 이렇게 보이시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마찬가지 부산의류.
선택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출 거래처 사장님의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래처를 위한 돈, 우리 뭐라고 하죠? 기업 업무 추진비.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상대방 거래처에다가 하는 조의금은 우리 조의금이라고 돼 있어서 기업 업무 추진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그랬으니까 월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ESC 누르고 방향키 왼쪽 08월 10일 이렇게 치시면 바로 내려가게 되고, 보통 예금 이체 지출하였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을 먼저 쓰셔도 돼요. 2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무조건 몇 번대? 800번대에 있는 기업 업무 추진비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월 1일로 또 월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또 월이 바뀌었고, 보유하고 있던 차량 운반구를 라인 상사에 4천만 원에 매각했어요. 그럼 돈은 4천만 원 받겠죠?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만 원이다. 감가상각 누계 무조건 소멸.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아예 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틀이 정해져 있어서 차량 운반구가 매각했으니까, 매각은 팔았으니까 대변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빠져나가면 차변으로 반드시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지셔야 합니다. 자, 전표에 그러면 일단 우리는 10월 1일이니까 ESC 방향키 왼쪽 1001이라고 쳐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일단 차량 운반구 얼마짜리요? 무조건 취득 원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가서 차량 운반구 208번이니까 무조건 209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4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게 돼요.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4,100만 원에 팔을 수도 있고 3,900만 원에 팔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요 위에 대차 차익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유형자산 매각거래는 대차 차익이 발생을 했을 때, 대차 차익이 음수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생기게 되면 무조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 하고, 양수로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매각거래 대차 차익 나오는 경우의 수는 조금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취득 원가로 나간다라는 거, 취득 원가로 나가고 반대쪽에 항상 감가상각 누계액 소멸해야지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4,100만 원을 한번 받아볼까요? 우리 전표에 지금 여기 보통 예금을 4,100만 원을 받았다. 4,100만 원에 매각을 했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차 차익이 이렇게 양수로 나오게 돼요. 양수로 나오면 대변에 무조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쓰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3,900만 원에 처분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음수로 나왔죠. 마이너스. 그러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4천만 원으로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기예금 10월 13일 정기예금이 만기가 도래했어요. 그럼 정기예금 누구 거? 내 거. 내 건데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예금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정기예금은 없어진 거고. 자, 그러면 10월 13일이니까 ESC 13일 날. 그러면 차변의 보통 예금 5,250만 원만큼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대변에는 정기 예금이 없어지나요? 네, 정기 예금 5천만 원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250만 원은 이자를 받은 거니까 우리 뭐라고 하면 되죠? 이자
수익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정기 예금에 대한 이자는 내가 받아야 하는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로 월이 또 바뀌었어요. 그쵸? 회계는 날짜가 너무 중요해요. 날짜 틀리면 그냥 틀린 거예요. 날짜 틀리면 틀린 거고. 자, 우리 문제로 이렇게 줄을 조금 바꿔볼까요? 당사는 개인인 박동수에게 영업 컨설팅비 500만 원 중, 영업 컨설팅비 500만 원 중. 이거 뭐라고 할까요? 자, 잠깐 기다려 볼까요? 원천징수 세액 16만 5천 원. 오, 원천징수도 나왔고. 차감한 나머지 금액 483만 5천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단, 당사는 컨설팅비를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근데 이렇게 계정 과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수수료 비용이 500만 원이구나. 자, 그리고 나서 원천징수가 나왔는데, 자, 원천징수가 나오게 되면 원천징수는 두 개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돈을 받는 거래. 돈을 받는 거래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선납세금이라 하고요. 원천징수에서 돈을 지급하는 거래에서는 우리는 얘를 예수금이라 해요. 자, 그럼 지금은 돈 기준으로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돈을 지급하는 거래에서는 원천징수를 예수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천징수 세액 16만 5천 원을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처리를 하게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전표에서 11월로 월이 바뀌었으니까 ESC 방향키 왼쪽 11월 09일 날.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수수료 비용인데 우리 무조건 몇 번대? 800번대. 800번대 수수료 비용이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원천징수 세액은 예수금 16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는 급수가 올라가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받는 거래에서는 선납세금이라 하고 돈을 지급하는 거래에서는 예수금이라 한다.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당사 직원이 결혼을 해서 화환을 구입했네요. 그래서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돈을 뭐라고 하죠?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민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할 것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금액은 여기에 30만 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복리후생비로 쓰기 위해서 30만 원을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자, 일반 전표에 자, ESC 하시고 17일 날 11월 17일 차변에 복리후생비 811번입니다. 30만 원. 근데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거래는 무조건 미지급금. 대변에 미지급금.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거래처. 국민카드로 설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지급금엔 반드시 거래처를 써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국민카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나나꽃집 따르시면 안 돼요. 카드 거래처. 미지급금. 내가 돈은 카드사에다가 지급을 할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거래는 무조건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카드사입니다. 절대 나나꽃집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12월로 월이 또 바뀌었네요. 그쵸?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전화요금과 인터넷 사용료. 우리 다 묶어서 뭐라 하죠? 우리 통신비. 네.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네.
자, 그러면 12월이니까 또 월이 바뀌었으니까 ESC 방향키 왼쪽 12월 12일 날 우리 차변에 통신비 무조건 800번대. 네. 그리고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선생님, 얘 그냥 이렇게 안 쓰고 출금 전표로 끊어도 될까요? 네, 출금 전표에 통신비 예를 들어서 여기 10만 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대변에 현금을 입력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출금 전표를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전표가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신에 회계 2급은 그냥 차변 대변으로 계속 익숙하게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완전히 많이 익숙해진 것 같다. 그러면 입금 전표, 출금 전표를 사용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전표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용을 검토해서 수정, 삭제, 추가 입력하라고 주어졌네요. 자, 7월 8일 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주민세 10만 원은 사업주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된대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거.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인출금. 네. 그래서 사업주, 사장이 써야 할 돈을 회사 돈으로 쓰게 되면 무조건 계정 과목은 인출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일반 전표 7월 8일 07월 08일 날로 가봤더니 세금과 공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회사의 주민세면 세금과 공과가 맞지만 사업주 개인이 부담해야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출금이라 하고요. 이 인출금은 회계 2급에서만 사용돼요. 개인 기업만 쓰는 거고 회계 1급서부터는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지 않고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계정 과목이 아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 2급은 사업주, 그래서 점주가 사용을 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인출금이라 합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매출거래처 영원상점에 대한 외상매출금 450만 원에 대해 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하여 1% 할인한 금액이 당좌예금에 입금됐대요. 할인한 금액 1%. 네, 그럼 일단 1%면 공 2개를 지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할인한 금액이 45,000원. 더 중요한 거. 이 45,000원을 우리는 매출 할인이라고 합니다. 매출 할인.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도소매업을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상품이라는 걸 쓰게 되고 매출 할인이 잠시 후 화면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계정 과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17일 날짜의 전표로 한번 가볼게요. 10월 17일 날. 그러면 뺀 나머지 금액만 돼 있어요. 그런데 외상매출금은 원래 450이라 그랬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4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돈을 45,000원을 뺀 나머지를 당좌 예금으로 입금받은 거고요. 그러면 차변에 마이너스 생기면 무조건 차변이에요. 차변에 45,000원만큼이 비었는데 얘를 우리는 매출 할인이라고 합니다. 매출 할인. 그런데 이 매출 할인이 코드 번호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똑같은 게. 그런데 우리 회계 2급에서는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403번을 써주셔야 합니다. 403번으로.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여기 앞에는 원래 여기에 상품 이렇게 주어져 있어야 돼요. 상품 매출 거래처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조업을 하게 되면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을 써주시는 거고, 도소매업을 하게 되면 우리 아까 회사 등록에서 도소매업이라고 나와 있었죠. 사업자 등록증에. 그래서 그때는 도소매업은 상품을 사고 파는 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403번 매출 할인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5,000원.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 잠깐만요. 얘를 일단 다시 지우고 여기에 445만 5천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만약에 차변에 매출 할인을 먼저 적게 되면 매출 할인, 상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
45,000원을 먼저 적고 외상 매출금을 예를 들어서 450만 원으로 수정을 했다. 이렇게 되면 전표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전표가 하나로 묶이지 않죠. 지금 파랑 색깔이 위에 클릭하면 두 개로 되는데, 이럴 때는 이 앞에 전표 번호를 같은 번호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번호 수정 누르셔서 1번으로 위에 거랑 똑같이 이렇게 묶어주시고 다시 번호 수정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전표가 하나로 묶인 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표가 나누어지게 되면 아래 거를 먼저 쓰셔서 그런 상황이 생긴 거니까 다시 이 번호를 위에 것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 문제이고요. 자, 결산 문제에 우리는 처음에 자, 단기 차익금 결산은 우리 무조건 언제죠? 12월 31일 날 하는 겁니다. 자, 1번. 기말 현재 단기 차익금에 대한 이자 발생 비용의 기간 경과분. 네. 이게 이제 회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경과분, 미경과분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경과분이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우리가 이걸 우리 앞에서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라는 걸로 원래 학습이 다 되어 있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경과분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면 경과분은 당기분을 얘기를 하고 수익의 경우에는 미수수익이라 하고 수익은 미수수익, 비용은 미지급 비용이라고 아예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익금에 대한 이자 발생 비용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간 경과분이다. 그랬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대변에 10만 원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12월 31일로 가서 12월 31일 무조건 그냥 대변에 미지급 비용 1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는 우리 계정 과목 뭐라고요? 이자 비용의 기간 경과분. 그랬으니까 이자 비용. 이렇게 넣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 경과분, 미경과분 요 구분을 조금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기간 경과분이라고 나오게 되면 무조건 수익은 미수수익, 그 다음에 비용은 미지급 비용. 이렇게 변이 아예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정전 잔액 시산표에 가수금 잔액 55만 원이다 라고 그랬어요. 미주 상사의 외상 매출금 회수액으로 확인이 됐대요. 자, 우리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과부조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무조건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잔액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무슨 변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무조건 반대쪽으로 사라진다. 이 세 가지 계정 과목을 우리는 임시계정이라 그래요. 임시계정이라 하고 이 임시계정은 결산일에 남아있을 수 없다 보니까 무조건 잔액을 소멸시켜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쪽으로 사라지도록 되어 있다. 자,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 합계 잔액 시산표 12월 달로 조회를 해보시면 가수금이라고 찾으시면 돼요. 가수금. 그래서 눈으로 찾기 힘들면 컨트롤 F 눌러서 가수금이라고 치면 가수금이 이렇게 딱 가요. 컨트롤 F. 네, 그래서 찾기로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조금 내려가시다 보면 가수금. 잔액이 무슨 변에 있어요? 대변에.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어디로 없어진다? 차변으로. 무조건 반대쪽으로. 그래서 차변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차변에 가수금 55만 원.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그 이유를 쓰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 회수액이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미주 상사 55만 원. 네,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8월 1일 영업부 업무용 차량에 보험료 12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면서 전액 보험료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그랬는데 120만 원이 보험 기간을 살펴보니까 보험 기간이 1년분이죠. 1년분. 1년분이 120만 원이고 이 12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면서 보험료라고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월할 계산할 것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월할 계산은 우리가 한 달치씩 계산을 해라. 그러니까 120만 원이 1년분이기 때문에 나누기 12를 해라. 그때는 1개월분이 나올 거다. 1개월분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보험료를 1년 8월 1일에서 내년 7월 30일 것까지 냈으니까 그러면 단기분은 8, 9, 10, 11, 12 5개월인가요? 단기분 5개월 50만 원이어야겠고요. 그러니까 이 단기분은 보험료여야 돼요. 보험료. 그리고 차기분 7개월분이 되겠죠. 그쵸? 7개월분은 당연히 70만 원이 될 거고 이 70만 원은 뭐가 돼야 돼요? 선급 비용이 되어야 합니다. 선급 비용. 우리가 아까 손익의 이연과 예상에서 차기분을 계산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비용은 선급 비용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보험료로 120을 처리했는데 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은 50만 원이더라. 그러니 우리는 얼마를 없애야 된다? 70만 원만큼의 보험료를 없애주셔야지 돼요. 70만 원만큼의 보험료를. 그래서 우리의 일반 전표에 대변으로 보험료 800번대입니다. 800번대 보험료가 70만 원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차변에 선급 비용 7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회계 2급에서 손익의 이연과 예상,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 네 가지 계정 과목은 정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2급에서 틀을 정확하게 잡으시면 회계 1급, 세무 2급 위로 올라갈수록 아주 쉽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설정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30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큰 의미 없어요. 대손 나오면 무조건 우리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결산 자료 입력.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결산 자료 입력에 엔터 그냥 치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확인. 그러면 기본적으로 불러와질 거고 대손상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손상각을 클릭을 해보시면 1%돼 있고 아까 대손상금 잔액 30만 원 있다 그랬죠. 이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만약에 2%라고 주어졌으면 여기 위에 있는 숫자를 2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불필요한 거 지금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스페이스바로 삭제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그러면 이렇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만 남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남으면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지금 이 문제가 결산의 마지막 문제인가요? 그쵸? 마지막 문제인 거 확인하셨으면 우리 결산 자료 입력에서 반드시 전표 추가를 눌러주셔야 된다. 예. 네. 여기까지 결산 문제까지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조회입니다. 조회. 자 4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와 금액은 거래처 나왔으니까 우리 무조건 어디 가면 돼요? 거래처 원장. 네, 거래처 원장의 외상매입금 몇 월로? 4월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거래처 원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거래처 원장. 4월이니까 공사 엔터, 계정 과목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엔터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4월 말 현재 잔액이 가장 적은 그랬으니까 여기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눈으로 보니까 원광산업 15만 원이 정답이네요. 그쵸? 그런데 눈으로 찾지 마세요.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잔액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또 한 번 클릭.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야 가장 작은 게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아, 원광산업 15만 원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5월 31일 현재 유동부채의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유동부채는 아무 데서나 찾으셔도 돼요. 이거는 합계잔액 시산표. 그 다음에 유동부채니까 어디 가요? 재무상태표. 네, 아무 곳이나 가셔도 됩니다. 자, 볼까요? 엔터. 합계잔액 시산표. 우리 5월 31일이라 그랬으니까 ESC 눌러서 05월 달로 가볼게요. 그럼 여기에 유동부채의 잔액. 그러면 1억 9,784만 6,600원이 나와 있나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금액을 1억 9,784만 6,600원. 네, 맞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1억 9,784만 6,600원. 맞죠? 네, 이렇게 찾으실 수 있고 자, 여기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재무상태표로 가볼게요. 재무상태표에 5월인가요, 지금? 네, 5월로 들어가셔도 유동부채의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네, 어느 곳에서 찾으시나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당좌예금 출금액이 가장 많은 달. 우리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어디 가죠? 큰 달, 작은 달 찾아라. 그러면 우린 무조건 총계정 원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총계정 원장.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자산이죠. 자산은 차변이 증가고 대변이 감소인데 출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출금은 나간 거죠. 그쵸? 그래서 대변을 보셔야 합니다.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 계정 과목은 당좌예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대변을 보셔야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총계정 원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총계정 원장. 그래서 1월에서 6월 계정 과목은 당좌예금 한번 더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월에서 6월에 출금이 가장 많은 달. 그럼 대변이 가장 많은 달. 여기네요. 그쵸? 3월이며 2천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 보실 때는 차변을 봐야 하는 건지 대변을 봐야 하는 건지를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가장 큰 달을 물어봤기 때문에 2천만 원에 있는 3월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23회 전산에게 2급 실무 문제풀이를 한번 다 같이 해봤는데 난이도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에 조금 더 충실하시고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 만점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